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재작년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이제 5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GFP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지금 34위에 이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GFP의 군사력 순위는 사실 재래식 무기에 한정해서 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 얘기하는 우리가 핵무기나 또는 핵 보유 여부, 그리고 뭐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는 제외입니다. 각국의 그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데에 핵무기 보유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군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1945년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맞이했던 1945년 그해 8월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궁극의 무기라는 핵무기가 사용된 처음이자 마지막이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것인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경국은 어떤 그 자멸이나 공멸을 감안하지 않고, 왜냐하면 핵 보복이라고 하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럼 좀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을 보유한 국가는 핵을 보유한 국가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핵 응징, 핵 보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서 어떡하냐? 우리는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받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핵 공격을 하는 순간 미국의 자동적인 핵 우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핵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로 하여금 핵은 보유했을 때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그건 사용한다라는 전제를 뒀을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 보유 여부를 제외한 그럼 나머지 재래식 전력만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군사력 순위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 5손가락 안에 들고 북한은 현재 34위라는 것인데, 그럼 말씀드렸듯이 핵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전력을 좀 평가를 해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단 수일 만에 400만 이상의 500만에 가까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죠. 그래서 국방백서에는 적 위협이 나와요. 그중에 이제 북한의 적 위협 상황이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북한의 120만에 달하는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 병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 지금 현재 60만에서 다시 50만대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50만대에서 지금 약 한 46만에서 48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북한의 병력은 128만이고 우린 지금 46만이다? 그러면 상비 병력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군사력 열세에서 이런 병력 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인데, 북한의 상비 병력 128만 중에 약 한 60에서 70% 정도 가까이가,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인근에 MDL, 그 DMZ의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들인데,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이상, 북한의 인구는 뭐 2,500만에서 2천만대로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우리 정부 당국이나 그리고 탈북민들 또 북한의 고위 탈북 인사들의 또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2천만이 안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 1,800만 내외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인구는 줄어드는데 북한의 상비 병력은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 128만이라고 하는 게 좀 미스터리한 숫자인데, 사실은 이 128만의 북한군 상비 병력은 한 번도 검증하지 못했고 검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현대전장에서 특징은 단순히 병력 수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전쟁이나 전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상비 병력 수만을 갖고서 우리가 뭐 열세에 있다, 뭐 북한이 우위에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고요. 지상 병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래식 전력들,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전차로부터 자주포, 뭐 대형 방사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지상 화력 기반 체계들, 그런 투발 체계들,
사실은 뭐 북한의 이러한 지상 전력들은 휴전선 인근에 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투발 가능한 투발 수단으로서 북한의 화력 기반 체계가 휴전선 인근에만 약 한 2만 5천여 문 이상의 그런 화력들이 대량 배치돼 있다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화력 기반 체계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사실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퀴가 달려 있는 지상에 이러한 화력 기반 체계에 화포가 달려 있는 무기는 약 5,600여 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의 전력과 수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질적 우위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결국 이러한 뭐 전차로부터 자주포,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기반 화력 체계들이 그 압도적인 그런 성능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러한 장비들이 사실은 그 지상의 이런 기반 화력 체계들뿐만 아니라 공중 또는 해상 무기 체계들조차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공중 우세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항공기에는 군용 항공기에는 특수유를 넣어야 되는데 에너지 상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기름도 군용 항공기 전투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지금 그 기름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훈련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북한의 그런 군사력 수준을 보아했을 때, 만약 유사시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지상으로부터 공중 해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재래식 무기들이 온전히 작동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평가는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북한의 군사력 상황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재래식 군비로만 보더라도 뭐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러한 점은 GFP와 같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발표대로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 5위,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순위가 30위권 밖에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단순히 재래식 전력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는 군사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팩트고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단순히 이런 재래식 어떤 그런 어떤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순 평가할 수가 없는 게, 그 직접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의 훈련 강도라든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기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확고한 대적관이라든가,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투철한 안보의식, 이제 그런 무형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걸 온전히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도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 러시아의 그런 군사 강대국의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그런 부분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대표적으로 우리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도 단순히 뭐 병력수라든가 그 우수한 성능의 무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적 그런 무형의 그런 가치도 결국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